학생들에게 승무원 학원 추천할 만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추입니다. 승무원 학원을 왜 다니는 거예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승무원 학원을 3군데나 다녔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차라리 그 돈으로 외국어 학원 다니고 그 자격증 따고 그쵸? 외국어 자격증 그리고 성형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 그쵸? 성형. 현실적인 조언. 네. 옷을 사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쌍꺼풀이 없다. 그럼 쌍꺼풀 하거나 그쵸? 학원 다니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학원 관계자분들 만약에 계시면 정말 죄송해요. 자, 웃을 때 꼭 치아가 보여야 하나요? 웃을 때 치아가 거의 안 보여서요. 어떻게 웃을 때 치아가 안 보일 수 있죠? 보이는 게 더 좋을 텐데.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미소를 제가 못 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외항사 채용도 국내 항공사처럼 나나요? 아니에요. 외항사는요, 상반기, 하반기 나뉘지 않고요. 어느 날 갑자기 떠요. 지금 하이난 항공 공채 나서 면접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외항사 채용은, 방송하는 방법 들어가서 그 외항사 채용은요, 뭐랄까, 수시로 나요. 그리고 오픈데이도 많아서, 예를 들어 일본에서 채용이 난다 싶으면 일본에 가서 면접 보실 수 있고, 이게 버퍼링에 문제가 있군요. 승무원 학원은 다니지 마세요. 남자는 사실 여자처럼 너무 미소가 안 되는데요. 남자는 편한 미소를 하면 되나요? 네, 그냥 편안한 인상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인상이 뭔가 험상궂거나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자처럼 끝까지 뭐 박보검이 아닌 이상 그런 미소가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예쁜 미소를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표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보는 시점에 치아 교정이 3개월 정도 남았다면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면접관님이 따로 불러서 물어봐요. 언제 빼냐고, 마음에 들면. 그래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돼요. 교육 중에도 치아 교정 착용하는 교육생들 많이 있고요. 대신에 방송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 때문에라도 교정기는 빨리 떼야 돼요. 아시아나 1차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면접관님은 한 3분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8명이 입장합니다. 8명이 입장하는 동안에, 워킹하는 동안에 다 어느 정도 좀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돼요. 디귿자 워킹을 하고, 워킹 동선이 길어서 쭉 예쁘게 걸어준 다음에 면접관님을 바라보고 서죠. 그러면 그때부터 밝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재치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센스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 면접은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안에 다 끝나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정도인데 답변을 만들 때에도 30초 이내로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외항사는 키 제한 158이라던데 실제로도 158인 승무원이 정말 뽑히나요? 네, 있습니다. 특히 KLM 네덜란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은 승무원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158이면 국내 항공사는 조금 힘들어요. 9두굽 8cm, 9cm 완전 좋습니다. 키가 커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날씬해 보이니까 저는 9cm가 딱 예쁜 것 같아요. 키 169에 몸무게는 한 52, 3 정도 68, 69에는 52, 3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대신에 다리가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면접 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면접관님을 보고 있어야 하나요? 다른 지원자를 봐도 되나요? 다른 지원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안 되고요. 면접관님을 보셔야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면접관님을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나이가 28인데 국내 항공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신에 나이가 많은 만큼 언어 점수도 같이 비례해야 돼요. 높아야 돼요. 상체에 비해 다리가 두꺼운 편인데 살 빼려고 노력 중이다. 다리 많이 보지 않나요? 본능적으로 다리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면접관님들이. 그쵸? 그래서 다리가 예쁘고 곧으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호감이 가요. 다리가 너무 두꺼우면 다이어트를 해서 약간 빼주시면 좋은데 다리는 사실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살이 있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양사는 몇 살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실제 지원자 나이 사례는요? 외양사는 국내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어도 뽑긴 뽑아요. 근데 35, 6은 안 뽑아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아무리 언어 잘하고 예뻐도 금방 그만둘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외양사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뽑아요. 나이 28세고요. 작년에 국내항공사 늦지 않습니다. 제가 남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추임새를 넣는 편인데 면접 때도 그럴 것 같은데 면접 때 안 좋게 보나요? 네, 약간 산만해 보일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고개 끄덕이는 거, 추임새 넣는 거는 자제해 주세요. 이 승무원 면접이 어려운 게 뭐냐면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 그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의 성격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냥 존재만으로도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추임새를 넣거나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귿자 워킹 말 그대로 디귿자 워킹 노선 워킹 길이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 걷는 뭐라 그러죠? 워킹? 그 동선, 네. 그 동선이 굉장히 길어요. 그게 디귿자라서 워킹을 승무원 아시아나항공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대한항공 승진 조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익 700점 이상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승객 컴플레인 받으면 안 되고 방송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언어 그 외국어 점수뿐만 아니라 그 스피킹 그렇죠? 스피킹도 잘 하셔야 돼요. 아시아나 26살까지 마지노선인가요? 네, 아닙니다. 27살도 그 서류 합격하셨어요. 근데 28부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27살까지는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도 있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엄청 잘 알고 있는데요. 제일로 걱정되는 게 나이예요. 만 34살인데 너무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네, 남자분이시죠? 아까 남자분이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신입으로서는 글쎄 쉽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너무나 괜찮아요. 예를 들어 너무 막 이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되겠다 싶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뽑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한 35살이시라면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대부분 묶은 머리를 하는데 단발도 괜찮은가요? 네, 자신에게 맞는 거,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신입은 올림머리죠. 남승무원이 만약 토익 900점과 840점 스페인어 자격증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토익 900점이랑 스페인어 자격증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840점 스페인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 갑니다. 아, 어디 가시죠? 전 약속 있어가지고. 호기쌤 가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딱 10시까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은 붙지만 오다리예요. 무릎만 붙으면 다리가 벌어진 게 심해도 괜찮나요? 네. 오다리면 보통 무릎이 잘 안 붙어요. 근데 이 종아리가 또 너무 안 붙어도 보기 안 좋거든요. 무릎을 붙이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떨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훈련을 좀 잘 하셔서 무릎이라도 좀 붙이면 좀 그래도 안 붙는 것보다 낫죠. 최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시아나 실무 면접에서 인사와 답변 시 목소리 톤이 높고 밝아야 하나요? 이왕이면 목소리 톤이 밝고 높으면 좋은데 만약에 내 목소리 톤이 파 정도 된다. 근데 굳이 막 솔로 올리려고 막 너무 막 이렇게 하시면 부담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 만약에 목소리가 파다. 죄송해요. 미다. 그러면 파 정도. 너무 솔까지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 톤 정도만 올려주시고요. 너무 막 오버해서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약간 뭐랄까 안녕하십니까 할 때도 약간의 카리스마 있게. 그리고 중저음인 사람들이 있어요. 중저음인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매력 있거든요. 그것도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랄까 그 목소리 톤에 상관없이 본인의 목소리보다 한 톤 정도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 항공사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HSK는 필수인가요? 네, HSK는 필수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HSK 3급부터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3급에 있는 단어가 웬만한 뭐랄까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 거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입사 후에 굉장히 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자, 대한항공 상반기는 한 3, 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상반기가 3, 4월, 그리고 하반기가 9월, 10월 정도에 뜨는데, 지금 작년에 하반기에 너무 많이 뽑아서요. 작년 하반기 때 많이 뽑아서 교육을 아직 받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 거의 교육이 끝날 때쯤에 공채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부산을 가장 가고 싶은데요. 에어부산 면접 팁이나 선호하는 지원자 스타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에어부산은요. 부산에서 살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부산 지역 사람들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있었던 친구들 만약에 합격했어요. 근데 그만둔대요. 많이. 현실적으로 거기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나 봐요. 급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부산 지역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하니까 그쪽 지역인 사람들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호하는 지원자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에어부산이나 제주항공, 저비용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처럼 약간 다재다능한 친구들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승객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학점이 중요한가요? 학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점이 너무 낮으면 이것 또한 이미지예요. 학점이 왜 이렇게 낮지?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했나?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점 되도록이면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대 졸업하는데 회사 들어가서 승무원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4년제 항공과로 편입했어요. 불리한 건 아니겠죠? 네, 불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과였던 친구들은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중국어하고 일본어 자격증 중에 하나만 준비한다면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99.9% 중국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어 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어보다는 중국어를 제가 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눈 검사를 받았는데 0.8이라고 했는데 25호까지 눈 변화가 있다네요. 25? 혹시 교정 시력 0.8 괜찮나요? 그리고 현직분들이 라식하면 안 그래도 기내는 건조한데 더 건조해진다고 하지 말라던데 어떻게 하나요? 렌즈 끼고 일을 해도 되나요? 신검할 때도 렌즈 껴도 되나요? 자, 렌즈를 낀 상태에서 교정 시력 1.0이 나와야 됩니다. 0.8? 글쎄요, 합격한 친구들 가끔 있어요. 그 동방항공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이 사람이 진짜 괜찮으면 이 정도는 뽑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1.0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신검할 때 렌즈 빼고 한번 검사하고 렌즈 낀 상태로도 한 번 더 검사를 합니다. 기내는 건조한 건 맞아요. 근데 렌즈를 끼고 일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이왕이면 라식을 좀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대한항공 4번 만에 합격한 사례도 있나요? 삼진아웃 존재하는지. 네, 삼진아웃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실무 탈락 3번 하시면 탈락하는 거,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삼진아웃 제도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실무 면접을 3번이나 봤어요. 근데 임원 면접도 못 가고 예를 들어 실무에서 계속 탈락을 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서류 합격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번, 7번 만에 합격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임원 면접을 다녀온 친구였죠. 대한항공 상반기 뜰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토익 910, 토스 7, 포어 전공인데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너무 훌륭한데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시아나 키 160 초반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160 초반은 괜찮아요. 161.5까지 좀 만들어주세요. 면접 볼 때 서클렌즈 안 됩니다. 너무 멋부리지 마세요. 특히 아시아나항공 멋부리는 거 싫어해요. 옷도 되도록이면 단정한 거 입으시고요. 서클렌즈를 껴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실무 합격에 키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진한 아이 컨택을 받고도 저번 외부 공채 때 실탈했어요. 네, 여러분들 면접관님들 절대 믿지 마세요. 막 칭찬을 합니다. 어머, 잘했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좋으세요. 이러고 바로 합격 아니죠? 탈락시키죠? 면접관님이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고요. 아이 컨택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관심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 실무 합격의 키포인트는 바로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네, 아시아나항공 면접은 올백으로 가야 하나요? 네, 올백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근데 정말 내가 올백을 했을 때 정말 뭐랄까 그 타조알 같고 오리머리 같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예쁘게 빗질이라도 옆으로 살짝 하셔서 여성스럽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동방 면접 팁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동방항공이요. 저희 때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때는 물론 영어 인터뷰를 진행을 했지만 그리고 중국어 자기소개도 시켰지만 지금은 언어 점수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국어 잘하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우대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예요. 근데 중국어 전공자한테 영어를 시키는 곳이 그 동방항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도 약간 준비해 주셔야 되고, 중국어 전공자 아니어도 HSK 점수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중국어 자기소개 꼭 준비해 가세요. 발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HSK 점수가 5급이나 있어요. 또는 6급이 있어요. 근데 중국어를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 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大家好，我叫斯库人爸爸妈妈弟弟和我再见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各位考官你们好请多多关照谢谢 뭔가 약간 간드러짐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나이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고 만나서 반가워. 认识你很高兴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면접관님들이. 그쵸? 내용을 길게 만드는 것보다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발로 면접 보는 분들 많은데요. 단발이신 분들은 앞머리를 약간 내려주시는 게 더 예뻐요. 시력이 0.1 정도인데 렌즈를 껴서도 가능할까요? 라식을 되도록이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살인데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토익이 만료되어 곧 점수가 나오는데 국내 FSC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900을 넘겨야 할까요? 경력과 경험들을 경험들이 승무원 직무와 다릅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저에게 제일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28살이시고 그리고 이미지가 좋고 곧 점수가 나오는데 600점을 넘겨야 할까? 900점 꼭 안 넘기셔도 돼요. 그런데 나이가 20대 후반이니까 이왕이면 토익 점수 한 850, 900 사이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영어, 회화, 그리고 중국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8에 조금 커 보이는 비율에 앞니치 208 정도로 아시아나 혹은 국내는 힘들까요? 159, 150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160, 적어도 160까지는 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니치가
안 닿아도 아시아나 항공은 합격할 수 있거든요. 수영이 페일돼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돼요. 승무원 미소가 중요하잖아요. 웃을 때 치아가 많이 보여야 하나요? 네, 치아가 이왕이면 많이 보이는 게 시원시원해 보이고 더 환해 보이겠죠? 지금 죄송하지만 3분 남았습니다. 제가 3분 안에 신속하게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머리 뽕을 많이 넣고 아시아나는 뽕 넣은 사람 별로 없는데 무슨 규칙이 있는 건가? 아니요, 특별한 규칙은 없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신입다운 이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멋부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고 대한항공은 규정 자체가 너한테 어울리는 걸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약간 헤어스타일이 자유로워요. 전반적으로 이 이미지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깔끔하고 단아하죠. 그래서 신입들은 특히나 뭘로 구분하냐면 뽕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합니다. 뽕이 없으면 무조건 신입이에요. 안 보이게 웃어도 되나요? 그게 더 치아. 네. 자연스럽게 웃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 치아 보이면서 밝게 웃어요. 그러면 비교가 되겠죠? 이것도 운이에요. 키 163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한항공 승진 조건에 토익 스피킹은 필요 없나요? 한 6급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유학생인데 토익이 855입니다. 토익을 얼마나 올려야 될까요? 미국 유학생이면요. 토익 점수 한 900점 이상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55여도 충분합니다. 디자인과이고 학점은 2점대, 토익은 655 이상으로 정말 안 오르는데 지원해봐도 될까요? 네. 2점대가 2.1점도 2점대고요. 2.9점도 2점대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점 만약에 낮으면 죽어라 공부해서 토익을 좀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준에 미치면 지원은 해보세요. 토익 말고 영어 점수 어떤 걸 또 따야 하나요? 토스 따세요. 키가 163인데 가능합니다. 161 가능해요. 네, 단발머리는 몇 cm까지인가요? 귀 밑 3cm 정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깨 닿지 않는 정도. 약간의 펌을 해서 볼륨감 있게 단발머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단기간 예뻐지는 성형이요. 네, 뿌띠 성형이 있죠. 자, 필러 맞으세요. 토익 말고 어떤 자격증이 더 도움이 될까요? 토스 따시고요. 매브리코와 주걱턱 안 됩니다. 성형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정도 운동을 했는데 남자 승무원으로서 메리트 있나요? 네, 운동하셔서 자격증 획득하신 거 있나요, 혹시? 자격증을 따 놓으셨다면 그런 걸로 이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 과외 비용은 평균 한 달, 2달 과정 2, 30만 원이 가장 적당합니다. 4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네, 해주시면 되고 대한항공 승진 영어나 중국어 자격증만 보나요? 대한항공 아이고 꺼졌나요? 9초 남았네요. 하반기 목표로 하려면 몇 월로 잡아놓고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본어 전공 26살이에요.